또 엎어것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오늘 우리 탄핵 저지 국민 전선 네. 토크쇼 함께 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토크 콘서트 초반에는 저도 좀 긴장을 했고 오신 분들도 쟤네가 무슨 말 하나 하다가 이게 조금 지나니까 아, 우리가 하나의 공감대로 뜨겁게 연결돼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객석 중간중간에서 환호성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눈시울을 붉히면서 네. 전하 도태우 변호사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겨주신 분들도 있고 무엇보다 또다시 우리 보수 진영의 자유우파의 대통령을 이대로 잃을 수는 없다라는 그 공감대 때문에 오늘 사실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았는데 많이 모여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끝나고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막 나누면서 제가 나 힘든 거 가지고 찡찡거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탄핵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이게 곧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 우리의 뿌리를 지키는 일인데 여기에 발벗고 나서고 마음을 보태주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저는 또 저한테 주어진 어떤 싸움의 공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무릎 꿇지는 않고 버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사실 시나리오가 하나도 없이 그냥 진행됐잖아요. 네네. 근데 다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고 박사님이 시나리오 만들어 놓으신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흐름을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물론 이 고성국 TV에서도 진행을 하시지만 한번 보러 오시면 이게 영상도 공개되나요? 예.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 고 박사님의 진행에 하나도 이 사전 준비된 게 없이 하시는 걸 보고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좀 앉아서 편안하게 좀 이제 웃어가면서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들도 좀 주셨어요. 네. 근데 오늘은 이 출정식과 같은 첫 번째 토크쇼라 저희가 일부러 서서. 네. 예, 서서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주시면 그 의견을 잘 받아서 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물론 정말 긴장하고 처절하게 해야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맨날 징징징징 울면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네. 때로는 즐겁게 웃으면서 서로의 힘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은 마음을 먹는 동지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물론 그렇죠.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우리가 만나지만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온기를 느끼고 하는 게 네. 저에게도 큰 힘이지만 오신 분들 서로가 굉장한 힘을 많이 받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댓글창에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저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세요. 여기 수영에서 했으면 좋겠다.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여기 기회가 수영 되면 어느 네. 분이신가? 리아님이 부산 수영구에서도 하셔요, 박사님 그러셨어요. 때가 오겠죠. 또 우리 최대원아님은 울산에서도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랬어요. 예. 어디든 좋습니다. 그리고 꼭 오늘처럼 그 규모 있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 제가 아미고 시작할 때 전국에 어디서든 세 분만 모여서 부르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건 토크쇼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고요. 그러나 30명만 모여서 하자 그러면 하겠어요. 저 같으면. 예. 우리 이 자유파 전사 중에 시간 되시는 분 한두 분하고 가서라도 하면 되죠. 예. 자, 오늘도 우리 토크쇼에서 했던 얘기입니다만 두 가지 얘기를 좀 집중해서 장해찬 최고위원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그 무죄, 사실은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선고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어제 그 이재명 위중교사 판결로 많은 분들이 기운 빠지고 허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허탈해하고 힘 빠지는 거 이재명이 좋아할 일입니다. 바로 그걸 민주당과 이재명이 노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제 판결 이후로 민주당과 개딸들은 여론조사도 열심히 받을 거예요.
아싸 우리 수령님 어버이 수령님 무죄 하나 나왔다 이러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도 영향 미치면 이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의 힘든 마음 허탈한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손끝에 힘이 쭉 빠졌는데요. 방송하다가. 그렇지만 더 우리가 이를 악물고 우리가 이재명 너 하는 대로 되나 보자. 여론조사도 못 믿어도 더 받고 더 많이 함께하고 의견을 나누고 해야 되고요. 제가 이 주변 법조인들 반응을 한번 쭉 돌아봤거든요. 네. 이거는 이재명이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체계 때문에라도 2심에서 바뀔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여기서 포인트는 변론 요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이 김진성 비서관한테 이렇게 증언해달라고 변론 요지서를 이렇게 내밀었다는 거잖아요. 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 주변에 수많은 변호사들 그리고 저도 뭐 지금 로펌에서 일도 하고 있고 한데 증인한테 변론 요지서 줘본 변호사가 없대요. 예.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위험하죠. 원래라면 그건 위증교사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짓을 할 상상을 못 한대요. 더구나 김진성은 검찰 측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더욱. 근데 이제 이 재판부 김동현 판사 같은 경우는 변론 요지서 주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고의 여부를 따져서 그거 줘도 된다. 네. 그거 주는 것도 방어권 보장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서초동이 난리래요. 재판하고 있는 수많은 사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서초동 로펌이 지금 이 의뢰인들한테 야 우리도 저쪽 증인한테 변론 요지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변론 요지서 좀 만들어봐. 근데 이게 변호사들은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이건 위험한 짓이지. 이거 잘못해서 만들어서 상대방 증인한테 보냈다 코 깨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 판례가 확립되면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이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단죄 이전에 항소심 판사나 대법원에서 야 이거 변론 요지서를 우리가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인증해 주게 되는 건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네. 싶어서라도 이거는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법조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치적으로 이게 법리적으로는 이제 그렇고요. 정치적으로는 사실 제가 요즘은 그 KBS 라디오 진행 때문에 좌파들을 하루에 하나 정도씩은 한 명 정도씩은 대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굳이 말은 안 해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 선거법 1심 유죄가 나온 후에 네. 그 저쪽 분위기가 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 당 밖은 물론 더하고 서른이 같은 자가 나타나잖아요. 몇 달 만에 네. 나타나서 예,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인 줄 알았어요. 발언만 보면 더 잘해요 국민의힘 글쎄. 대변인보다 이재명 때리는 건.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바로 포스트 이재명 뭔가 구도가 짜여지겠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덜컥 무죄가 나는 순간 다 김 빠져버린 거지. 김이 샌 거지. 그러면 이걸로 이재명 체제가 안착되냐 하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흔들렸어요. 네. 그리고 이게 누가 봐도 그저 여러 사건 중에 하나 그것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시적인 무죄라고 하는 게 분명하니까 그야말로 청명해 죽나 한식해 죽나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한번 움직인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어떤 역학 구조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놔둘수록 내부 분열이 더 심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골마가게 되는 거죠. 그럼요. 사실은 고름이라는 것은 고통이 수반돼도 빨리 째야 새살이 돋아나고 상처가 아뭅니다. 예. 근데 그거 째는 게 무서워서 고름을 계속 놔두면 이게 정말 내부로까지 예. 종양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손 쓸 수도 없고 아예 그 부위를 절단해야 되는 일들도 일어나거든요. 예. 의학적으로 보면. 근데 이거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사람은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그 당시에는 약간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그거 빨리 정리 안 하고 남겨두면 그 내부의 고름이 나중에는 몸 전체를 병들게 만들어요. 이게 비단 민주당에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 민주당으로 돌아가면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이 위중교사 1심까지도 유죄 맞아서 그냥 이참에 이재명이라는 고름을 째버리는 게 나았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뭐 지금 잠깐 뭐 호들갑 떨고 아파도 어차피 당장 큰 선거도 없고 예.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아니라 전가 없고 사법 리스크 없는
그래도 그 나물에 그 밥이지만 좀 더 나은 간판을 올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이거는 위증교사 1심 판결로 고름에 이제 이거 메스 갖다 대다가 잠깐 일단 놔둬보자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름이라는 게 네. 놔둔다고 자연히 가라앉습니까? 이게 점점 더 심해서 이제 화농성 종양으로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안까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서 그때 공직선거법 2심이 확정되는 날 그리고 위증교사 2심이 뒤집히는 날 네. 저는 두 가지 모두 6개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6개월 뒤에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이제 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땐 째기 더 힘들어요. 그때 째려면 더 많은 부위를 도려내야 돼요. 그리고 고름의 반발, 이재명의 반발도 거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게는 훨씬 더 큰 악재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고름을 빨리 째버려야 되고 저쪽은 고름이 더 번질 때까지 좀 내버려 두는 거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그림 그려서 재판부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의 판단은 주어진 조건이라고 보고 근데 그 주어진 조건이 공직선거법 1심 유죄 그다음에 위증교사 1심 무죄라고 하는 두 조건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저쪽은 좀 시들시들면 되겠구나. 네. 근데 우리는 빨리 정리하자. 그 사이에 이런 방식으로 좀 정치 그림을 그려 나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짤 건 빨리 째야 돼요. 네. 자, 우리 쪽 고름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쳐다보는 것도 싫어가지고 이제 징글징글해서 정말 어찌나 악취가 나는지 이 고름에서는. 네. 아니 그 간단한 거를 왜 안 하죠? 아니 저 한동훈이가 지는 직접 안 썼다며. 네.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일단 넘어가준다 치고. 일단 넘어가지고. 그럼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간단하잖아. 그 말을 못 하는 거죠. 그거 참 이상하네. 왜냐하면 가족이 했으니까요. 가족이 했어요. 근데 가족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걸 그러면 뭐 대단히 양심에 뭐 걸리는 게 있어서 그걸 부인 못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허위 사실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는 만약에 가족이라는 게 걸려도 그게 뭐 내가 언제 아니라고 했냐? 그리고 가족이라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버티면서 어떻게든 대선 나올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니라는 말을 차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양심에 걸려서 아니라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그 대선에는 또 그렇게 집착하는 모양이네. 그 대통령병은 불치병입니다. 아니 그것도 대통령 한두 번 나가본 사람이나 아쉬워서 한 번 더 한다 하지 뭐 이 사람은 정치판에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대통령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역할을 하면서 한동훈과 그 주변 인물들이 이 정부의 인사라던가 주요 요직을 독점하면서 세력을 키웠고 네. 사실상 이거 내 정부다 라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믿고 맡긴 걸 그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정권을 가진다는 게 어떤 건지를 누구보다 잘 체감하고 저희 같은 사람은 바보죠. 저 같은 사람은 1호 참모로 고생 쎄 빠지게 하고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는 말이 제가 곰이고 한동훈과 그 주변 일단이 사람인 거예요. 그 정권 누리는 정권 실세로서의 재미를 톡톡히 봤으니까 그 병에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살짝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정권으로 황태자 하는데도 이렇게 재밌는데 이렇게 세상이 다 내 것 같은데 이거 다 내 거면 어떨까? 근데 진짜 황태자였어요? 뭐 그랬죠.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의 황태자였냐면 대통령께서는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기면 미주알 고주알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냥 그 분야 자체를 그 사람한테 통째로 맡겨요. 예를 들면 제가 청년본부장하고 인수위에서 청년소통 TF 할 때 청년 관련된 안건이나 국정과제 발표하면 그게 나라 정책이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미주알 고주알 어떻게 안 하고 야 그거는 장해찬이한테 맡겼으니까 장해찬이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을 한번 쓸 때 신임을 하는 용병술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많이 믿고 따르고 뭐 검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움 겪을 때도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밑에 사람들이 악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나란 일 하는데 국정을 하는데 그 권한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사람 챙기고 요직에 넣고 이 꿀단지에서 꿀물 빼먹고 이런 데 써먹으면 안 되는데 돌아보니 한동훈과 그 주변 인물들은 그 짓을 했더라. 그게 얼마나 자기들은 재밌었을까. 그 꿀단지에서 꿀물 빼먹는 재미가. 자, 그러면 그 한동훈이가 인사검증을 맡았잖아요. 네, 법무부 인사검증단이 왜냐하면 있었죠.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리고 네.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인사검증하는 기능을 법무부 쪽으로 넘겼으니까 결국 한동훈이가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인수위 시절 초기부터 이게 인사 문제 때문에 몇 사람이 낙마하고 했잖아요. 문제가 있었죠. 그때도 이게 검증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추천이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사 실패에 있어서 추천 책임보다는 검증 실패 책임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검증 권한을 주는 거 아니에요. 뭐 계좌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검증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고 쫓아가면 한동훈인 거야.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동훈이한테 책임을 묻기는 좀 그렇잖아. 이래갖고 넘어가고 했던 거 아닌가요? 우리가 다 봐줬죠. 네. 다 방어해줬고. 왜냐하면 이 정부의 자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상처 안 났으면 좋겠다. 원래는 법무부에서 인사검증단을 만들어요. 네. 한동훈 때부터. 이거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야당이 반대하고 반발했는데도 한동훈에게 힘 실어주겠다고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인사검증을 했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인사 실패한 거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제대로 했냐? 한동훈의 대답은 항상 기승전 대통령실 탓이었습니다. 그때부터도. 자기는 다 해서 넘겼다. 결정은 대통령실이 했다. 근데 그건 검증 책임자의 말이 아니죠. 예를 들면 정말 낙마할 정도의 문제가 있었으면 검증한 사람이 책임지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너나 알 거 없이 우리 모두가 이 한동훈을 이 보스의 자산으로 지켜야 한다는 콩깍지에 씌여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예, 예.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지켜줬는데 이제 와서 이 뚜껑이 열리고 진실의 뚜껑이 열리고 돌아보니까 이게 중의적인 표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실의 뚜껑이 열리고 돌아보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가 잘못한 걸 대통령실 탓하고 있었구나. 그렇지. 그게 예. 보이는 거예요. 예. 이제사. 이게 습관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좀 진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을 김건희 라인이라고 해갖고서 네. 뭐 8명인지 10명인지 명단까지 써갖고 대통령한테 네. 협박하듯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네, 네. 그리고 대선 캠프를 꾸려서 같이 일한 기간이 불과 몇 달인데 맞아요. 네.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한 600명쯤 되죠? 전체 하면은 4,500명 됩니다. 네. 그래요. 그게 이제 기능직 포함하면 네, 행정관까지 되는데 네, 네. 자, 그 중에 대통령이 진짜 이 사람은 내가 오랫동안 믿고 썼던 사람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얼마 없어요.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머지는 다 이리저리 추천받아서 맞아요. 썼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추천을 누가 했을까? 네. 그거 한동훈이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한동훈 라인에서. 이를테면 윤핵관들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장제원도 했을 거고 윤한홍도 했을 거고 이철규도 했을 것 같아요. 권성동이도 했겠지. 아니 뭐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추천하지 누가 추천하겠냐고 하는데 실제로 윤핵관에는 끼지 않았는데 그 이준석이라는 자가 왜 한동훈이는 윤핵관으로 안 집어넣는지 모르겠네 진짜. 그 둘이가 무슨 꿍꿍이가 있나? 어쨌든 윤핵관보다 더 많은 이 추천을 한동훈이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난 봅니다. 인사 담당자니까. 제가 몇 주 전 고성국 TV에 나와서 했던 말 있잖아요. 네. 일기 용산 대통령실은 한동훈 라인들이 꽉 잡고 있었다라고. 실세였다고. 제가 그 말을 하면서 한동훈이 왜 이 김건희 라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호칭을 붙여서 네. 이 비서관 행정관들을 견제하느냐. 네. 시 행정관 사례 제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제가 그냥 실명으로 이야기할게요. 그 천효정 전 행정관입니다. 천효정 전 부대변인. 지금 SPC라는 기업 네. 제가 제빵 거기에 아마 임원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체코에 대통령이 순방을 가는데
원전과 방산 순방인데 거기에 뜬금없이 제가 제빵 SPC가 낀 거예요. 제가 그때 익명으로 말했지만 이제 식명으로 까자면. 예. 근데 그 제가 제빵 SPC 같은 경우는 회장이 지금 노동자 안전사고 때문에 그리고 노조 관련된 것 때문에 구속당해 있거든요. 그래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겨우 지금 구금만 풀린 상태에서 그 후계자가 가가지고 난리 아주 그 난리를 쳤대요. 막 그 비즈니스 포럼 이런 데서 막 그 이 천효정이라는 전 부대변인이 용산에 자기 출신이니까 대통령실 사람들 SPC 그 사장인가요? 한테 막 소개시켜 주고 막 이거 사실 아니면 나 걸어요. SPC 법무팀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나한테 한번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한번 걸어보라고요. 누가 이때까지 몰라서 참고 있는 줄 아나. 근데 그거를 이 충직한 한동훈이 말하는 팔상시 중에 뭐라 하는 사람이 보고를 올린 거예요. 이거 나중에 알려지면 대통령실에 부담된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 원전과 방산하는 순방에 자기가 그 기업 임원됐다고 빵집 사장 데려가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대통령실 출신에 대한 특혜가 될 수도 있고 SPC 회장은 지금 구속돼서 보석됐는데 이거 문제 안 되겠느냐. 국민 정서상. 이게 간신 노릇입니까? 충신 노릇입니까? 충신이네. 이거는 충신했네. 충원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 상 줘야 되겠네. 그래서 대통령이 나중에 아시고 재발 방지하고 누가 이런 거 끼워 넣었냐. 문책하라고 지시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한동훈 라인이 열받은 거예요. 왜? 천효정 전 부대변인은 한동훈 대표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친하고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요? 이거 부인 가능합니까? 이거 취재 들어가니까 뭐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다 뭐다 했다는 말도 있는데 본인한테 물어보라 하세요. 기자들 백불로. 천효정 전 부대변인이랑 친한 사이 아니냐고. 한동훈 라인인 거는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이 천효정 전 부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물러가게 됐는지 그 물러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지키려고 한동훈 라인들이 총동원돼서 이 사람의 어떤 잘못을 덮으려고 했는지까지도 제가 한번 술술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초기 용산과 이 일들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력의 이 꿀단지에서 꿀물을 빼먹으면서 누리던 것들을 오히려 충신들이 못하게 막으니까 야 이거 우리가 정부 초반부 때 내가 장관이고 할 때 다 누리던 거고 내 새끼들이 다 호가호위하면서 막 이렇게 하던 건데 이걸 왜 못하게 해가 한동훈이 용산 인적 쇄신하라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 8명인지 10명인지 그 명단 가지고 가서 지금 이 사람들 잘라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잠깐만요. 심지어 이 천효정 전 부대변인은 예.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비례대표 당선권에 넣어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명단 발표하는 날 오전까지 당선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10번 대 초반 때. 이거는 제가 비례대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실무자에게 직접 들은 증언이고 그 문제 때문에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뭐냐? 얘네가 대체 뭔데 비례대표 당선권에 들어가냐? 해가지고 천효정 전 부대변인은 비례대표 실제로 넣었어요. 그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출마하겠다고. 당일날 명단에서 빠지고 그래도 문제 제기해서 이시우 강세원 이런 사람들이 또 뒤로 밀린 거예요. 아주 자기 새끼를 챙기려고 아주 별별 난리를 다 했어요. 천효정입니까? 호정입니까? 효정입니다. 효정. 네. 천효정. 저는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감정도 없어 그분한테. 다만 한동훈 대표 측이 이 얼마나 호가호위하고 용산에서 권력을 이 떡주물로 주물렀는지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제가 공공의 의미로 공익적 의미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낸 거네. 한동훈이가 한동훈 라인 지키려고. 그 SPC 체코 근거 잘못됐다고 하는 게 간신짓입니까? 그만한 충신 노릇이 어딨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다 자퇴하고 있잖아요. 뭐 강훈 전 비서관 억울하지만 나는 그 7명이랑 밥도 모여서 먹은 적 없지만 포기하겠다. 강기훈 전 선임 행정관. 제가 알기로는 그 음주운전 잘못했죠. 물론. 근데 사표 썼었어요. 근데 그때 사표가 반려됐어. 그리고 공무원법에 따라서 그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다 받거든요. 그 징계를 다 받고 왔더니 또 난리쳐서 또 사표 쓴 거잖아요. 그래요. 그럼 보통 그 전에 그 징계 기록이 안 남게 그 전에 내보내 사표 쓰게 해주거든요. 예. 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전화번호도 없는 인사비서관실에 김모 행정관을 칠상시에 끼워 넣질 않나.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서 저한테 사적으로 형이니까 그 김모 행정관이 형 김건희 여사 연락처는 있냐고.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전화해본 적도 없고 전화를 받아본 적도 없대. 번호도 모른대요. 그게 무슨 김건희 한남동 라인입니까? 그게. 그 사람들 진짜 억울하겠네. 그 사람들이 공직자 아니었으면 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걸어요. 공직자니까 참고 있는 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또 흥분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흥분할 만하네. 자, 댓글 얘기를 좀 더 가봅시다. 우선 한동훈이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아니 익명 게시판인데 대통령 욕을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랬어요. 아니 한동훈 대표는 사적 통화에서 김대남이 자기한테 뭐라 한 걸 가지고 당무 감사를 하니 뭐니 그 난리를 쳐놓고 게시판에 지금 이유 여하 막론하고 게시판은 사적 공간은 아니죠. 그럼요. 네. 이거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당의 공간입니다. 공적 공간이죠. 법적으로도요. 네. 박사님이랑 저랑 통화하면서 제가 누구 욕을 했다고 쳐요. 근데 이게 제 동의 없이 녹음됐어요. 이게 알려졌어요. 이거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연성이 없는 곳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요. 예. 그걸 오히려 공개한 사람이 책임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당원 게시판은요. 많은 법조인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공연성이 있는 공간이다. 당원들만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만 8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00만 명 이상이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공연성이 있고 원래부터도 실명 게시판이었던 곳이고 실명 인증을 받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일반 당원이 대통령 욕하는 거 너무 저열한 인신공격이라면 그것도 걸러내야 되지만 네. 당대표 가족들이 비겁하게 뒤에서 대통령 욕뿐만이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 김민전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막말하고 비난하고 하다 걸렸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걸리고도 뭐가 잘못이냐 하는 건 솔직히 좌파들한테서밖에 못 봤어요. 조국한테서나 보던 모습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걸렸는데도 미안한 척을 안 해요. 물론 문제의 더 큰 핵심은 여론 조작입니다만 대통령을 당대표 가족들이 모여서 욕한 것도 잘못이죠. 그게 어떻게 잘못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건 조국이 조민과 관련된 입시 비리 막 다 드러났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강남 살면 그 정도 다 하지 하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른지. 이래서 제 지인이 만들어준 별명 타워팰리스 조국이 진짜 기가 막힌 별명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닮아 있어요, 두 사람이. 참.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그 집단적으로 여론 조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한동훈이는 뭐라 그랬냐면 아니 뭐 가족들 명의의 글들을 확인해 보니까 뭐 기사 댓글 기사 링크한 거 뭐 사설 같은 거 올린 거 뭐 도를 별로 넘지 않는 정책 표현인데 뭐 그게 또 뭐 문제냐 이랬어요. 이것도 거짓말인 게요.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 문제될 거 없다고 말한 사람이 주진우 의원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한 한동훈 대표의 초기 용산을 장악하고 대통령 권력의 꿀단지 꿀을 빼먹는 그 핵심 연결부에 주진우 의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주진우는 윤석열 대통령 그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줄 아셨겠죠. 그런데 지금 다 드러나고 보니 실제로는 한동훈 대표의 넘버원입니다. 여기가. 아 그래요? 뭐 장동혁이 어떻고 박정훈이 어떻고 비할 바가 아닌 넘버원이 주진우 의원입니다. 허허. 그런데 그 최측근이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방탄 조사 아닙니까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문제를 정청래가 조사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그 우리가 그걸 믿어줘야 돼요 그거를? 아니 그건 못 믿지. 똑같아요. 똑같아. 김민석이 조사한다 그래도 못 믿지. 그리고 이건 내용도 문제가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입에 안 담고 싶은데 한동훈 가족들이 무슨 글도 남겼냐면 그 명의로 김건희 여사 똥은 알아서 치워라. 이게 어디 할 말입니까? 이게 정치적 견해 표명이에요? 추경호 돌았냐? 미쳤냐? 사퇴해라. 뭐 김민전, 김재원, 정점식 등에 대해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험한 막말이 오갔고 대통령 사리 분별도 못하고 이성을 잃었다. 이게 건전한 비판이고 정치 표명입니까? 근데 주진우 의원은 이런 건 다 문제 안 되는 정치적 견해 표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를 넘지 않는 정치적 표현. 이게 도를 안 넘어요? 그럼 한 대표한테 이런 표현 써도 돼요? 이런 표현 쓰면 길길이 날뛸 거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가족들 이름이
김건희 여사 가족 이름이 음.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똥 네가 알아서 치워라. 한동훈 사리분별 안 되고 이성 마비됐다. 한동훈 돌았냐. 이랬다고 치면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난리 치면서 대통령과 독대를 요구했겠죠 또. 그거 참. 그러니까 이게 네, 한동훈이가 법률가 출신이니까 법리를 가지고 주로 공방을 벌려요. 네. 이제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를테면은 익명 공간에서 대통령이든 욕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도 언뜻 보면 그럴듯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궤변이거든요. 물타기죠. 또 마찬가지로 뭐 가정명의 글들 보니까 뭐 별로 도를 넘지 않는 정책 표현밖에 없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 언뜻 봐서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가족들이 집단적으로 이거 여론 조작을 한 행위를 사실상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렇게 논평했어요. 드루킹이 이제 그 기계적 방법으로 여론 조작을 한 것 때문에 감옥을 갔는데 그 기계적 방법으로 여론 조작한 게 욕설을 퍼날른 게 별로 없다. 맞아요. 네. 문재인이 칭찬글을 주로 올렸다. 여론 조작은 이 댓글을 퍼날르는 것의 내용과 상관없는 거다 이게. 그 지금 이 일가족들이 일가족의 명의자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인 정황들은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 이게 더 나빠요. 조직적으로. 이게 더 나쁜 게 친한계에서 드루킹은 몇만 건, 뭐 몇백만 건인데 이거는 뭐 그래봤자 1000개 아니냐 하는데 드루킹의 그 몇만 카운트는 뭐냐면 댓글을 쓴 게 아닙니다. 좋아요. 문재인 칭찬하는 댓글에 좋아요 클릭을 한 게 몇천 몇만 번이라는 그렇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문재인 사랑해요 하는 걸 1등 댓글로 올리려고 네. 얘네는 기계를 써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의 긍정 기사가 위로 올라가도록 네. 그렇게 댓글 조작을 한 그러니까 거거든. 추천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가족들은 직접 글을 쓴 거예요. 제목과 내용까지. 그래서 여론의 흐름, 당원 게시판의 흐름을 바꾸고 그걸 기자들한테 퍼날라줘서 기사화시키고 그 친한계 스피커들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이거는 정원 유착과 결부되어 있는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고요. 저한테도 뜻있는 법조인들의 제보와 자문 요청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네. 제가 이번에 한동훈 가족들을 고발한 뭐 오상종 단장님도 있고 네. 국민의힘 청년당원 우리 박강계 대표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핵심은 두 가지인데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 법조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라는 건 절대적이잖아요. 심지어 이건 가족관계의 일이에요. 가족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그거 네 폰으로 내 아이디 들어가 했는데도 그러면 제가 동의를 받아서 로그인을 했는데도 그 내용이나 이런 글 올리는 글이나 댓글들이 이 사람이 한 번 그걸 허락한 거지 매번 그 내용에 동의하고 이런 게 아닌 이상 법적 처벌 받아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고 박사님이 동의를 저한테 해줬어도 예. 제가 제 폰으로 고 박사님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고 박사님 생각과 다른 글을 남겼다? 법적 처벌 받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일단 저는 진영구, 진은정 뭐 이 패밀리들이 그 나이 많은 장인 장모 모친들이 진은정한테 딸과 며느리한테 당원 게시판에서 글 많이 남겨 이랬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뭔지도 모르고 문자 엄마 시어머니 어머니 인증번호 문자 왔죠? 그거 6글자 알려주세요 하니까 인증번호 알려준 게 다겠죠. 주민등록번호는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이거를 서로 그 진형구, 허수옥, 최영호, 미국 가 있는 한지윤이 나중에 진은정의 법적 책임을 약하게 해주려고 그거 우리 엄마한테 우리 며느리한테 우리 딸한테 내가 그거 당원 게시판에 글 쓰라고 동의해줬어요 해도 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사망이지만 해도 그러면 그 게시글의 모든 내용 하나하나를 다 컨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컨펌 받았다 하면 정치적 사망 아닙니까? 그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측이 압수수색 영장 안 나올 거라고 버티는 건 명예훼손 안 걸릴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한동훈 계정이 남긴 것처럼 소위 말하는 상욕 이런 거는 좀 덜하니까. 근데 압수수색 영장은 명예훼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요.
네, 정혜연님 늘 한결같으신 두 분이 계셔 너무 든든해요. 오늘 너무 기다리던 콘서트에 못 갔지만 언제나 마음은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라고 슈퍼챗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중동이 요새 조금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네. 한동훈이를 손절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이 제가 느껴지거든요. 아 이거 이제 텄다. 음, 이제 안 되겠다. 조중동의 논설위원들과 편집국장도 정치를 한두 해 본 분들이 아닐 텐데 그렇죠. 나름 배팅을 많이 하고 그동안 투자한 비용이 있으니까 이걸 매몰시키기가 아까울 겁니다. 근데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손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거 계속 붙들고 있다가 상장 폐지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과 동아 사설이 한동훈에게 직접 진실을 밝히라고 말한 게 의미심장한데요. 그거 며칠 지났어요 벌써. 네, 그것도. 근데 이제 지금 이 태도를 보십시오. 한동훈이 가족 사건을 이 정도 태도로 나온다면 더 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사람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 조중동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토크 콘서트에서 기운을 받고 와서 더 힘이 나서 센 이야기도 더 많이 하고 실명 토크도 많이 하고 하게 됐는데요. 저는 정말 늘 까딱하면 이 법정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최전선에서 우리 고 박사님과 함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고름 같은 자들을 보수 진영에서 짜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적어도 고 박사님과 저희의 이 진정성만큼은 알아주시면서 여러분이 함께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앞장서 싸우는데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구미에 서 있을 이 탄핵 저지 전선 토크 콘서트도 경북에 계신 분들 또 서울에서 오셔도 됩니다. 사실 좀 수고는스럽겠지만 그렇죠. 예. 또 박정희 전 대통령님 생가 부근에서 그 기운을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의도 어퍼컷 토크 콘서트도 함께 하고 또 다른 일 보시고 또 급하게 시간 맞춰서 오셨어요. 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